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기본적 분석 마지막 3편 재무 비율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 그간의 기본적 분석 1, 2편에서 어떤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냐면요, 결국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려면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분석 2편에서는 3대 투자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PER, PBR, ROE, 그리고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도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표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이런 무슨 비율, 무슨 율, 이런 재무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무 비율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따분한 내용이지만 이 재무 비율만 알아도 정말 쉽게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과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을 빠른 시간 안에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 분석 마지막 3편으로 재무 비율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무 비율은 크게 4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지표, 활동성 지표, 수익성 지표가 그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비율들이 어떤 사항들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레버리지 비율인데요.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이 자산 또는 자기 자본에 비해 얼마만큼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크게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부채 비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당연히 부채가 작을수록 일반적으로 좋다고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빵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생과계로 너무 잘 되고 내년, 내후년에도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을 통해서 아득바득 굴리느니 얼른 돈을 빌려와서 열심히 공장도 만들고 해서 수익률을 늘리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도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기업의 성장성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200% 미치면 그래도 어느정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및 70% 및 이런 식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보다는 조금 더 자기 자본에 초점을 맞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는 이자 보상 비율을 가장 열심히 보는 편 같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데요. 영업이익이 100억이고 이자 비용이 100억이라면 이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은 1입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내가 1년에 100억을 버는데 100억이 이자로 나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이라는 뜻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겨우 이자 정도도 내고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자 보상 비율이 1 밑에 있는 기업들은 내가 열심히 영업을 해도 이자 비용도 못 내고 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만 겨우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동성 지표입니다. 유동성 지표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단기 부채를 과연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지표입니다. 크게 2가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당연히 부채보다 자산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보다 조금 더 강화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동 자산 중에서도 진짜 현금화 쉬운 자산들만 계산해서 당좌 비율을 구합니다. 말하자면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보다도 조금 더 즉각적인 흐름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유동성 지표가 좋지 않으면 기업이 분명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당장 지급할 현금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이른바 흑자도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특히 요즘같이 실물 경제에 돈이 말라갈 때 꼭 참고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유동성이 좋은 자산은 곧 현금과 같고 그 현금은 기업의 피니까요. 일반적으로 당좌 비율도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활동성 지표인데요. 활동성 지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지표입니다. 크게 3가지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자산 회전율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당연히 매출액이 클수록 좋겠죠. 내 자산 100억으로 1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100억으로 1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것. 당연히 100억으로 1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자산 회전율은 자산에 비해서 매출을 얼마나 뽑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합니다. 평균 회수 기간은요, 매출 채권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냐라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100억의 1년짜리 매출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뒤에 제가 100억을 받아서 그 100억을 다시 사업하는데 굴릴 수 있겠죠? 근데 100억인데 3년짜리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년 뒤에 100억을 받으니까 그 3년 뒤가 돼서야 그 100억을 다시 다른 사업에 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돈이 빠르게 회전한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인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당연히 많이 팔려서 재고가 없을수록 좋겠죠. 매출액은 높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회전이 빨라야 그만큼 돈이 빨리 돌고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재고자산 회전율 역시 절대적 수치보다는 산업별 비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은 재고가 많은 편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한다거나, IT 기업은 재고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점을 반영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마지막으론 수익성 지표인데요.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도 살펴보고 투자 대비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수익성 지표로는 4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매출액에 비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당연히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좋겠죠. 매출액 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무슨 차이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루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인데요. ROA는 Return on Asset 이라고 해서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은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 ROA랑 ROE는 기업의 특색에 맞춰서 어떤 지표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은 순수하게 자기 자본 100억으로 순이익 100억을 만들어냈고, B라는 기업은 순이익은 100억을 만들어냈지만 자기 자본이 100억이고 부채가 90억인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자기 자본 비율에 맞춰서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이 기업의 수익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재무 비율과 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이 초반에는 공부하기가 힘들고 조금 재미도 없지만 정말 익숙해지기만 하면 투자해야 될 기업, 투자 안 해야 할 기업을 굉장히 빠르게 걸러낼 수 있는 지표라서 꼭 한 번쯤 다뤄보고 싶어서 기본적 분석의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 분석 시리즈 3편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